전통 연습이 한창인 권무정. 저 먼 거리의 관역을 명중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활이 아닐까요? 활보다 화살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건 화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권무정의 군사들이 쓰는 화살은 연습용으로 많이 쓰는 카본 화살이 아닌 나무와 깃털로 만들어진 전통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아주 특별한 화살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화살이라 앞뒤가 참 고르고 참 이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대표 선수인 이상진 명궁이 극찬한 화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화살은 어떤 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이 화살은 포항죽시인데요. 김병욱 궁시장이 만든 화살입니다. 우리 전통 화살과 화살촉을 만드는 궁시장. 포항에는 지난 40년간 타협 없이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의 전통 화살을 만들어 온 장인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4호 김병욱 궁시장과 그의 화살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전통 화살을 만드는 포항의 한 공방. 전국에 이름 있는 명궁들이 이곳에 화살을 아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40년째 전통 화살을 만들고 있는 장인 김병욱 궁시장의 손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공정씩 까다롭지만 정성스럽게 화살을 만드는 김병욱 궁시장. 그는 어떻게 전통 화살 제작 기술을 배우게 됐을까요? 화살이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우리 전통 화살, 그때는 그냥 전통 화살을 만든다 이러면은 좀 이런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래 어릴 때 이제 이런 대나무 깎아 활 만들고 화살 만들고 이렇게 이제 놀았는데 그 전통 화살을 제대로 만든다. 참 되게 멋있어 보였죠. 화살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 만큼 과정 하나하나 많은 정성을 쏟는데요. 40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화살이 물론 다른 분들이 만든 화살에 비해서 명중률이 높고 이제 또 활 쏘시는 분들한테 선호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이 제가 여태까지 이 화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작업실 한편에 마련된 전통 화살 전시실. 화살이 궁금해 찾아오는 이들에게 소개해줄 다양한 화살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길이와 초계 재료, 계급과 용도에 따라 화살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이 화살은 효시라고 하고 명적이라고도 하는데 효시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쏘는 화살을 효시라고 하는데 전시에 어떤 신호를 알릴 때 신호를 한다는 그런 화살이 날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이게 좀 빠르게 날아가면 소리도 강하게 나겠죠. 이거 솥불로 이제 이렇게 촉을 만들어서 구멍을 뚫어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화살은 편전이라는 화살인데 조각 편자를 써서 조각조각 날아가는 화살이다 이런 식에서 이제 편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 조선 시대에서는 여기도 보면 제가 지금 비밀병기라고 지금 3개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비밀병기로 군사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편전을 쏘는 사법은 군사 기밀로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화살을 좋았다. 주워갖고 우리한테 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됐지. 마음대로 이렇게 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쏘냐 하면은 덧살이라고 해요. 덧살이라고 하고도 통화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고 우리는 이 편전을 사용했거든요. 요 편전을 요 안에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해서 발시를 하게 되면은 화살은 날아가고 이것만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활쏘기는 마음을 수련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비밀병기로 사용될 만큼 강력한 무기인데요. 특히 화살은 용도와 사용자의 계급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며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 아름답고 강인한 전통 화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화살로 만들어질 대나무를 선별합니다. 곧고 마디가 촘촘한 대나무들 중 적당한 길이와 무게를 가진 나무를 찾는 거죠. 이건 돈저울이라고 이제 이거 돈으로만 표시되는 그런 저울이거든요. 조선 시대부터 보면 무게를 뭐 엿돈 7돈, 뭐 엿돈 5푼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를 해가지고 화살을 만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돈저울을 아마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김병욱 궁시장 역시 돈저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궁사의 체격과 용도에 따라 디테일한 무게와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선택된 대나무는 달궈진 숯에서 초벌구이 작업인 부재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더 단단하고 똑바른 화살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이거 대가 보면 이거 바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굽었는데 이걸 구워가지고 이걸 바르게 펼 거예요. 똑바르게 씨를 헹궈 놓은 것처럼 똑바르게 잡고 대수분을 빼기 위해서 불에 구우면은 이게 수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가 식으면 아주 강해져요. 더 지금보다 훨씬 몇 배로 더 강해지거든요. 대가. 이렇게 단단해진 대나무 화살의 마디를 줄질로 매끈하게 한 뒤 재벌구이를 통해 나무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통 방식의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바로 생선의 불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불회로 만든 불회풀로 어교라고도 하죠. 어교. 고기 어자를 어교라고도 하는데 어교풀로 여기다가 풀칠을 여러 번 해서 말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심을 갖다가 여기다가 감아요. 소심을 감는 거는 갈라지고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 끝에다가 소심을 감아요. 소심은 마르면은 여기 꽉 조여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뭐 요즘 뭐 그 신소재 뭐 질긴 실보다 이 소심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화살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을 다 꼽자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김병욱 궁시장은 그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매일 반복하며 화살 하나하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화살을 만드는 일이 어렵거나 힘들 때는 없을까요? 하루 종일 이렇게 혼자 앉아서 하는 작업, 혼자 앉아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정말 뭐 꼼짝 않고 앉아서 자기 혼자서 하는 그런 작업이 그 외로운 직업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좀 힘들지 않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궁 애호가는 10만 명. 하지만 전통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은 고작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김병욱 궁시장에게 지난해 경상북도는 무형문화재의 칭호를 선사했습니다. 되는 게 보면은 이게 뭐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맥을 잇는다는, 맥을 반드시 이어야 된다는 그런 책무, 그런 거는 이제 뭐 확실히 또 어깨가 무거워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어떤 형식으로든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김병욱 궁시장은 우리 전통 화살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아 활쏘기 체험을 여는 등 외부 활동도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통 화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겠죠. 이런 김병욱 궁시장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 김병욱 이러면은 백발백중의 명인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어린 학생들 아주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애들한테 좀 더 많이 알리고 우리 전통 국궁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40년간 그랬듯 앞으로도 더 나은 화살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바칠 사람.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4호
김병욱 공시장의 길을 응원합니다.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이든 컨텐츠가 되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개인 방송 전성시대. 여기 미디어 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모였는데요. 104일 동안 여기 맨날 오면서 편집도 하고 평소에도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 편집하는 것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하고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장려상 이상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촬영 세트장도 살짝 엿보고 특수분장과 음향을 비롯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영상 제작 현장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촬영 현장이 가득한 미디어 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컨텐츠가 된다.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에 영상 송출까지. 야, 혼자서 다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개인 방송과 또 미디어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꼭 가봐야 하는 곳, 바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이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데요. 마침 제5회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지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고, 이번 페스티벌의 특징은 1인 미디어를 주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의 특강과 그리고 색다른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뉴스 제작 경진대회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전을 포함해 전국 7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과 시설 장비를 대여해주는 곳입니다.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에서는 뉴스부터 드라마와 영화까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영상 제작의 모든 것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제 체험권도 준비를 했고 요즘 대세이죠. 1인 방송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출발! 1인 미디어는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인데요. 참가자들은 직접 영상 제작에 참여하며 개인 방송의 이모저모를 체험합니다. 특히 음향 스튜디오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ASMR을 녹음해보기도 하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ASMR. 예전에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지금 처음 체험하는 건데 많이 봤었어요, 유튜브. 관심이 있었나 봐요? 네, 소리를 평소에는 이렇게 들을 수 없는데 소리만 집중해서 들으니까 더 묘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SMR 오고 싶었는데 계속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요. 모든 체험전들 인기가 많지만요. 야, 이거 관심 많죠. 특수 분장. 저도 예전부터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머, 왜 이렇게 괜찮아? 왜 먹는 거야? 왜? 누가 이랬어? 누가 이런 거야? 괜찮아? 야, 이게 저보다 특수 분장인 거죠? 선생님도 왜 이렇게 팔을 다쳤어요? 영화 속의 실감나는 특수 분장을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특수 왁스를 바르면 실제 피부처럼 표현되는데요. 그 위에 붉은 액체를 바르면 실감나는 상처 완성!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특수 분장의 세계입니다. 제 손에서 피자! 특수 분장. 야, 이 작은 상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과정별 단계들이 필요하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 역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네요. 또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뉴스 제작 경진대회도 열렸습니다.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뉴스 제작 전문 교육을 받았다고 하네요. 청소년들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또 참가를 하면서 이게 어떤 반응들이 또 기대를 하신 거예요? 뉴스라는 그 매체를 제작을 하면서 반대로 뉴스를 읽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 경진대회지만 오히려 이 제작을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자료를 모으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또 논리를 또 개발해가지고 1분 20초의 짧은 시간 동안 방송되는 뉴스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기사를 쓰며 훈련에 참여한 아이들.
한 줄의 기사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새삼 알게 된 거죠. 이 대회를 통해서 제가 맡은 앵커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역할까지 배워서 뉴스를 조금 더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강심장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꿈이 뉴스는 아니지만 문학평론가인데요. 문학하고 사회는 또 떼놓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제 꿈을 이루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대회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완성도 높은 뉴스를 제작하게 돼서 뿌듯한 기분입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진대회를 다 마친 거죠? 다 끝난 거죠?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도 뉴스를 자주 보는 편인데 편집하는 것도 좋아해서 뉴스 경진대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집팀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엄청 시끄러운데도 가서 말하고 녹음하고 하느라고 100살 동안 맨날 왔었어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하고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장려상 이상으로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 기간 동안 특별히 시민들에게 오픈된 공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제 드라마가 촬영되는 세트장입니다. 여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1000평 이상의 스튜디오와 총 6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된 영화와 드라마 제작을 위한 공간인데요. 평상시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제작된 게 영화 악인전, 그리고 봉우동 전투, 드라마는 미스터 션샤인, 아스날 연대기 등이 제작됐다고 합니다. 야, 곳곳에 스튜디오들이 준비가 돼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법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드라마와 영화가 바로 대전 스튜디오 큐브에서 촬영되고 있는데요. 실제 모습과 똑같이 제작된 법정 세트장.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느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변호인에 나왔던 대사 한마디가 생각나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여기는 교도소인데요. 공기가 싸늘합니다. 벽돌부터 철창살까지 그리고 안에 있는 공간도 그대로 묘사를 해놨는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냥 여기는 영화나 드라마로만 보겠습니다. 안 갈래. 싫어. 안 들어갈 거야. 여기에는 병원의 입원실입니다. 야, 세트인데도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와, 이렇게 대전에서 알게 모르게 영화와 드라마들이 많이 촬영이 되고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영화나 드라마를 더욱 다이나믹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바로 액션 영상인데요. 특수한 장면인 만큼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마침 수중 촬영이 한창이었는데요. 배우는 마치 바다나 강물 안에 있는 듯한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중신이 탄생되는구나. 관람객들이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었던 수중 장면이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잠깐 보셨던 이 유리로 막혀 있는 저 장면은 실제로 찍을 때는 가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물속에서 같이 찍는 거죠. 그것을 수중 촬영이라고 하고 저희 대전 이 앙코아 스튜디오는 어찌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깊이와 어떤 크기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따뜻하게 물을 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이 촬영을 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자동차 같은 게 저기 빠지거나 사람이 물에 빠지는 장면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배우들이 물에 빠지는 장면은 거의 다 여기서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액션 영화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와이어 액션도 이곳에서 촬영됩니다. 미디어 페스티벌을 맞아 관람객 앞에서 스턴트맨들이 직접 액션 연기를 펼쳤는데요. 하늘을 나는 듯한 화려한 액션 영상의 비밀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와이어 줄에 몸을 맡긴 채 발차기 해보면 특별한 추억이 되겠죠? 야, 대단합니다. 하늘을 멋지게 날았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공중에 나는 느낌이었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것 같았고 그리고 참 재미있었어요. 무엇이든 콘텐츠가 되고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대전 미디어 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아울러 세트장과 영상센터를 갖추고 영상 제작의 메카로 거듭난 대전을 기대해주세요.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 여러분 옆엔 누가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를 묶어주는 말 부부. 부부의 사랑을 새롭게 꽃피운 반짝반짝 빛나던 순간을 지금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시골 풍경 가운데 자리한 작은 집. 이곳엔 금슬죽기로 유명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어디 좋은 데라도 가시는지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에 한창이시네요. 어머님은 어디 계신가 했더니 본인보단 요 김치부터 단장 중이십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손맛이 느껴지는데요. 맛깔스런 냄새에 못 이겨 아버님도 마실 나오셨네요. 간이 딱 맞아.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갈 준비해야 돼. 예, 알았어요. 네. 어디 가세요? 네,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결혼식장에 누구 결혼하세요? 예. 혼녀분? 혼자? 예. 우리가 오늘 금혼식 결혼식으로 가요. 아, 두 분이 결혼하세요? 예, 금혼식. 나이가 70이 넘어갔고 그런 게 금혼식이죠. 아버지, 잘 왔습니다. 네, 좋아. 네. 기쁜 소식에 멀리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언제 봐도 반가운 두 아들입니다. 오랜만에 삼삼오오 둘러앉은 가족들이 추억의 앨범을 꺼내들었는데요. 꽃다운 나이에 만나 함께한 세월이 어느새 50년.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부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며 사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흑백 사진 속에 멈춰있는 그때 그 시절. 나의 엄마 아빠에게도 눈부신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이 사진이 있네. 아이고, 확실하잖아. 이름까지 딱 써있잖아. 천송, 박정매. 처갓집에 딸이 넷이야. 근데 여기가 셋째 딸이거든. 근데 둘째 딸이 그렇게 싸난 처형이야. 근데 그 처형이 나를 반해갖고 동생을 중매했어. 근데 지금도 중매차를 안 줬더니 지금도 돌아게. 서울 청송다방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날 엿을 요만큼만 엿을 들고 댕겨가지고 내가 못 떨어지고 지금까지 고생 말도 못한 고생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펴져갖고 세상이 좋아지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한땐 두 분도 어디 가서 지지 않는 사랑꾼이었다죠.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랑해요라는 이런 글도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네요. 아버지가 이런 표현도 하신 거. 그저 사는 게 바빠 잊고 있던 지난 시절. 오늘은 그 시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드디어 특별한 결혼식을 앞두고 집을 나섰는데요. 자신을 꾸미는 일엔 익숙하지 않던 두 분이 오늘은 누구보다 멋진 새신랑 새신부로 변신합니다. 얼마 만에 누려보는 호사인지 웃는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귀여운 손자들과 함께 큰딸도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예쁘게 단장한 엄마를 보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하고 좋아요. 턱시도와 드레스 대신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부부. 이야, 어머님 미모에 아버님 눈을 못 떼십니다. 아, 이쁘구만. 50년 전으로 되돌아가네. 50년 전에.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천송웅, 박정매 부부를 비롯한 5쌍의 부부가 나란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오늘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정도의 연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한테 정말 또 다시 한번 신혼이 되었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환히 웃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감동이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난 잘 몰라요. 지금이 더 떨리죠. 그때는 몰랐지. 우리 아버님은? 저도 그래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기분이 좋고 그때는 모르고 살았죠. 드디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환호 속에 5쌍의 신랑 신부가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네, 아모르 파티 신부님들도 추셔도 괜찮아요. 기분 좋은 자리에 춤이 빠질 수 있나요? 자구로 넘치는 흥은 참지 않는 게 요즘 결혼식의 대세라고요. 본인이들마저 행복해지는 시간. 그동안 말하지 못한 진심도 전해보는데요. 예상치 못한 눈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잊고 살았던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오늘에서야 다시 되돌아봅니다.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어떤 말이요? 이렇게 완벽한 커플이 처음이야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인생. 앞으로의 날들도 오늘 같은 축복이 함께하겠죠? 그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생 정말 삐뚤어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사랑해. 아빠도. 남은 여생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름 부부 그리고 가족. 오늘 하루도 가족의 사진첩 속에 좋은 추억이 되어 오랫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겠죠? 지금까지 우리 안식구가 많이 참아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무탈하게 금혼식까지 왔습니다.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지금까지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봤어요. 마음은 그게 아니죠. 마음속에 있어서 뭐예요? 남이 모르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 해봤어요.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답게 서점에 넘쳐나는 책과 사람들. 하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책 표지만 봐도 지루하고 졸리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을 책 읽는 방법 5조 5억개. 책 한 권 손에 들고 살랑대는 가을바람을 느끼며 도착한 곳은 동명동에 자리한 한 와인바.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곳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책 읽을 분위기는 아닐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니 오늘 이거 보여드리면 된다고 하던데. 오늘 저희가 독서 모임 이쪽에서 진행하거든요. 이쪽에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책 읽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광주에도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위한 독서 모임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찾은 이 독서 모임은 책과 함께 와인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와인 중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와인이 있는데 피노누아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 혼자보다는 여럿이 나은 법. 책을 함께 읽고 각자의 생각과 취향까지 나누는 매력적인 모임인데요. 어떤 모임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매력적인 인문학 책과 와인을 소개하고 즐기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원분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독서 모임 시작은 제 주변에 책을 좋아하시는 지인들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유익해서 제가 블로그에 멤버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모집이 마감되고 또 대기자까지 생겨서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기 위한 뭔가 조건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조건은 딱히 없고요. 편하게 와인과 책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책 또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선정하는데요. 9월의 책은 바로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 한 달 동안 책을 읽은 다음 작성한 독후감을 바탕으로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먼저 소감을 한번 발표해 주실 분 계시나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도움이 하나하나가 쌓이고 그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서 행복이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랭 드 보통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도 사실은 이 기쁨과 슬픔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한 번 더 이 저자처럼 무언가를 깊게 관찰을 해본다거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해봤습니다. 이야기 한마디, 와인 한 잔. 와인이 비어갈수록 무언가 채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 와봤잖아요. 네. 어땠어요? 책도 읽고 이제 각자 독후감 같은 걸 제출을 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랑 와인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는 좀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읽게 되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이 북클럽에 처음 참가했던 이유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책을 읽고 나는 이 생각만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생각을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참 좋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고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흥미를 갖게 되려면 사실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음식도 많이 시켜야 많이 먹게 되잖아요. 책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주문하고 내가 많이 사야 조금이라도 많이 읽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더 접하시는 기회를 늘리시면 좋지 않을까. 가을 책 읽는 법 5조 5억 개. 함께 책 읽기를 마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남동의 인쇄골목입니다. 이곳에 아주 핫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입구부터 초록초록한 이곳은 바로 북카페입니다. 카메라를 켜게 만드는 디저트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1층은 타트인 테라스, 또 다락방처럼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이 가득하고요. 2층과 3층은 광주를 찾은 여행자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로 꽉 채웠습니다. 마침 제가 찾은 날은 여행자 피크닉이라는 이름의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책과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일상 속 작은 설렘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지금 여기는 북카페로 저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게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북카페 이외에도 이제 복합문화 공유 공간으로 이렇게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는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 중에서 저는 북아트 체험을 해봤는데요. 북카페가 자리한 인쇄골목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인쇄와 제본 기법을 활용해 수작업으로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종이를 잘라 표지와 속지를 만들고요. 이제부터는 각자의 개성을 살릴 차례. 저는 과연 어떤 책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모르시겠죠? 네. 이게 저만의 맛집북인데 이렇게 해서 별 하나짜리 맛집, 네. 2개짜리 맛집, 3개짜리 맛집, 4개짜리 맛집, 만점짜리 맛집. 만점. 네. 해가지고 저만의 맛집북으로 하려는. 네, 너무 아이디어 좋아요, 선생님. 그쵸? 네. 활용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한 미니북이기는 했지만 나만의 책을 만들어 보니 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샘솟았는데요. 자연스럽게 책장에서 책을 골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손에 쥐면 어려운 숙제를 받은 것처럼 식은땀이 흐르곤 했는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이 책의 세계에 홀딱 빠져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멀리서 보니까 이 소파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책을 너무 재밌게 읽고 계셔가지고 왔어요. 아니 근데 평소에 독서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평소에 잘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강주에 흔하지도 않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주말에 좀 시간적 여유 있을 때는 한 번씩 방문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직접 책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냥 집에서 저라면은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이곳에 와서 읽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실까요? 집에 있으면 사실 책을 보기보다 뭐 TV도 볼 수 있고 또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또 뒹굴뒹굴하고 그냥 쉬기만 하는데 여기 오면은 되게 좀 편안하게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쪽에 보면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많아요. 보면 항상 좋아하는 것들만 보는데 좀 여기 오면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들려요. 와, 진짜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읽는 것만이 독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가을을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책 읽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책 한 권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함께 책 읽기. 좋은 공간에서 책 읽기 말고도 책 읽는 방법은 그야말로 5조 5억 개니까요. 책 읽기 좋은 계절, 우리 함께 책 읽어요. 아빠, 오늘은 우리 어디 가? 우리 오늘 박물관 갈까? 박물관. 박물관은 너무 지루하잖아. 우리 거기 말고 재밌는 데 가자. 재밌는 데. 재밌는 박물관이 얼마나 많은데. 응? 박물관이 재밌다고? 지루하기만 한 박물관은 가라. 보고 알고 느끼고 즐기고 즐거운 박물관이 떴다. 지식이 무럭무럭 쌓이는 특별한 놀이터, 볼거리, 알거리, 즐길거리 빠짐없이 꽉꽉 채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경북 상주 박물관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박물관을 찾아 기정 리포터와 하늘 리포터가 도착한 곳은 상주 함창 명주 박물관입니다. 여긴 명주박물관인데 아빠, 명주가 뭐야? 너 비단, 고운 비단 알지? 응. 그게 바로 명주야. 흔히 비단이라고도 하죠. 예로부터 고급 옷감으로 사랑받는 그 이름. 명주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아빠, 나 이거 책에서 본 적 있어. 이거 배틀이라는 거 맞지? 오, 정답! 옛날에는 배틀을 이용해서 옷감도 짜고 가방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 신기하지? 책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 아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눈에 담아가는 것이 더욱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죠. 또 이곳 함창이 전국 유일의 명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상주 함창에 명주 박물관이 있다는 말씀. 쌀, 곶감, 그리고 명주. 300의 고장 상주에서 만나본 함창 명주. 명주박물관에서 즐겨보세요. 다음 주인공은 인근에 위치한 곤충 생태 전시관. 귀여워. 아빠,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이것은 뒤에 써 있잖아. 경상북도 곤충생태 전시관. 그러니까 뭐 하는 곳이냐고. 아빠도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누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예, 이곳은 살아있는 곤충을 볼 수 있고 곤충 관련 AR, VR 콘텐츠를 이용해 생생하게 곤충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경상북도 곤충 생태 전시관입니다. 오. 아빠, 빨리 구경하러 가자. 그래, 가자. 습지원, 모래놀이터, 잠자리 서식터, 곤충 관찰원은 물론 전시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표본과 생물들, 그야말로 자연 속 곤충 생태계를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보니 재미는 따블, 지식은 따따블. 우와! 우와! 아빠 이거 살아있어! 진짜네? 아니, 아빠 어릴 때는 이런 거 친구들과 막 잡고 그랬어. 만져봐 이거. 어? 이거. 만지라고? 응. 아니, 아빠가 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박물관에서는 이거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눈으로만 봐야 돼. 그 눈으로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만져보셔도 괜찮아요. 네? 여기서는 곤충 표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하고 만져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오! 우와! 진짜. 제 손바닥에 올라갔어. 이야, 아니 박물관 하면 그냥 이렇게 딱 박제된 그런 곤충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공주?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래? 우와, 안 무서워? 재밌어. 이야, 신기하다. 공주, 박물관은 살아있다. 올해 개장된 따끈따끈한 신상 핫플레이스, 경상북도 곤충생태 전시관. 단순히 곤충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직접 만져보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까지 가득. 볼거리 알거리 2마리 토끼 잡았고요. 지루한 건 못 참는 우리 아이들까지 한 번에 취향 저격 완료. 인간과 곤충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작은 세계로의 여행. 이곳 곤충 생태원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리포터도 곤충 삼매경, 눈앞에 와닿는 생생한 체험거리 덕분에 곤충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즐길 수 있는 작은 세계로의 초대. 경상북도 곤충생태 전시관으로 놀러오세요. 자, 이번엔 좀 더 큰 동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도착한 곳은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우와. 폴짝폴짝? 진짜. 네, 진짜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여기 오시면 여기 많은 다양한 박제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예. 여기는 전시관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생물 표본 박제가 5,800여 점이나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5,800여 점의 다양한 생물 표본을 보고 생물 다양성의 이해와 중요성을 알리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8종도 아니요, 580종도 아니요, 그 종류만 무려 5,800여 종! 전 세계의 생태계, 그리고 대한민국과 낙동강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여기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특히 이곳에 오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평소 보기 힘들었던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말씀. 박물관에서 느끼는 지구촌 한 바퀴? 아주 세계 여행이 따로 없다죠? 포유류, 저류, 어류, 살아 숨쉬는 낙동강을 모두 알 수 있는 이곳은 낙동강 생물자원관. 다양한 동물들 보기만 하고 끝이냐고요? 아니죠. 이곳에 오면 마치 실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다양한 박제 동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헉, 촉감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짠! 낙동강 완전 창보! MBC 최은소 리포터 최하늘 양.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은? 낙동강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알게 되어 참 기뻐요. 이번엔 2바퀴로 달려볼까요?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 하늘이와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빠, 자전거는 직접 타야 더 재밌지. 원래 알고 타야 더 재밌는 거지.
명실상부 자전거 도시 상주. 자전거 보급됐으만 해도 전국 평균의 4배라고 하니 국내 유일의 자전거 박물관이 생긴 것도 놀라울 일은 아니겠죠? 아빠, 이 자전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공주님, 이 자전거가 바로 세계 최초의 자전거래. 세계 최초의 자전거 트라이즈네부터 평소 보기 힘들었던 독특한 자전거까지 카드, 또 자전거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까지 풍성하다죠. 상주 자전거 박물관에서는 자전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우와. 아빠,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나니까 직접 우리 자전거 타고 싶다. 그치.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에 신나게 자전거 타자. 주말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으십니다. 저희 자전거 박물관 대연소에서 자전거를 체험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보실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 보호장구는 필수. 2바퀴로 달려오는 짜릿함, 즐길 준비 완료. 자전거에 대한 지식도 쌓고 직접 자전거를 타볼 수 있어 더 좋은 이곳. 저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늘공주! 자전거 타고 달리는 기분 어때요? 너무 재밌고 신나. 우후! 달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계절, 온몸으로 맞이하는 시원한 바람까지 달달한 커플 자전거 위 우리의 리포터 부녀 깨가 쏟아지네 쏟아져. 보고, 알고, 느끼고, 즐기고, 상주의 박물관이 살아있다.